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부터 들어가실 거는 이제 일반 기출문제 들어가실 건데요. 여기 보면 번호 써있죠? 그래서 11-4회 거 들어가실 겁니다. 문제 없어도 돼요. 문제 저랑 같이 보시면서 들어가실 거고요. 그래서 수업만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늘 당분간 기출문제부터 풀면서 들어가실 거고 같이 확인하시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주로 짧은 헤어스타일 헤어커트 두부상부 있는 두발 길고 짧게 커트해서 두발의 길이에 작은 단차가 생기게 하는 커트 기법. 작은 단차가 생기게 하는 커트 기법이래요. 작은 단차 뭐죠? 그라데이션 커트죠. 단차 그러면 그라데이션입니다. 바로 이런 키워드들 보면서 답 찾을 수 있게 가시면 됩니다. 고대 미용 발달사 설명하고 틀린 거. 헤어스타일은 문헌에 기록된 벽화는 없었다.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림만 봐도 스타일 알 수 있어요. 헤어스타일의 신분 귀천을 나타냈다. 맞고요. 모발령 조선시대 때 쪽진머리, 큰머리, 조진머리 맞고요. 헤어스타일에 관한 사만시대에 기록된 내용은 있다. 맞고요. 답은 1번. 미용의 필요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생산 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므로 필요하다. 맞겠죠? 맞겠죠? 자, 2번 미용의 기술로 외모의 결점을 보완하여 개성의 연출을 필요하므로 필요하다. 맞겠죠? 노화를 전적으로 방지해 주므로 필요하다. 노화를 방지해 준다고요? 왜? 아니겠죠? 현대 생활에서는 상대방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하다. 미용이라 하면 꾸미는 거 외에도 청결도 포함이 됩니다. 청결도 이제 씻고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답은 3번. 프라이머에 대한 사용 방법이 아닌 것은 프라이머. 네일 프라이머 생각해도 되고요. 우리 메이크업 프라이머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프라이머 사용 방법. 한 번만 바른다. 아니죠? 2번 발라도 돼요. 주요 성분은 메타크릴릭산이다. 네일 문제네요.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한다. 네, 맞아요. 피부에 닿으시면 안 돼요. 산성 성분이라서 위에 써있죠? 애시드. 산성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크릴볼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자연 손톱에 바른다. 맞습니다. 답은 1번. 동물의 부드럽고 긴 털을 사용하는 것이 많고 얼굴이나 턱에 붙은 털이나 비듬 또는 백분을 털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브러쉬는 페이스 브러쉬. 페이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성분은 난황 성분, 단백질이죠. 프로테인 있고요. 프로틴 샴푸일 겁니다. 셋 중 하나예요. 여기 있네요. 문제에 이제 단백질 샴푸를 찾으세요 하고서 답이 난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7번. 전체적인 머리 모양을 종합적으로 관찰, 수정, 보완, 보정이네요. 과산화수 6%. 3, 6, 9 있죠? 3은 뭐야? 10볼륨. 6은 20볼륨. 9는 30볼륨. 6%니까 20볼륨. 2번. 헤어세트 빗의 사용과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빗? 두발 흐름을 아름답게 매만질 때는 빗살이 고운살죠? 그렇지. 맞고요. 엉킨 두발을 빗을 때는 빗살이 얼레살로 된 얼레살 맞죠? 고운살이 이렇게 촘촘한 거고요. 얼레살이 이렇게 뜸뜸 있는 거야. 얘 지금 커트빗 얘기하는 거거든요. 빗은 사용 후 브러쉬로 털거나 비눗물에 담가 브러쉬로 닦은 후 소독하도록 한다. 그럼 당연히 하지. 빗의 소독은 손님 5인에게 사용했을 때 1회씩 하는 것 적합하다. 아니겠죠? 한 명 썼을 때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샬 웨이브 설명 틀린 거. 이거 자주 나오는데 요 문구 잘 보세요. 이 문구 잘 보셔야 돼요. 아이롱은요, 이렇게 아이롱 대가 있으면 요 위에 쇠판 요렇게 잡고 있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요 밑에 뚱뚱한 부분 있는 게 그루브예요. 요 위에 이제 쇠 잡는 요 얇은 부분 있는 게 프롱이에요. 그래서 그루브가 항상 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루브 3글자리가 밑에 있는 거, 프롱 2글자리가 위에 있는 거. 답은 1번. 나머지 다 맞아요. 마샬 웨이브는 핫 웨이브 중에 하나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다음 모발, 수분, 일시적, 변형, 재결합, 수소결합 볼 필요도 없는 거. 12번 목표피
안정, 염색. 염색, 퇴색 방지 나오는 순간 산성유령 냈어요. 이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원형 얼굴에 가깝게 하는 화장법. 맞는 거. 원형 얼굴? 얼굴의 양 관자놀이 부분을 화사하게 해준다. 그럼 이렇게 튀어나올 텐데 삼각형 얼굴의 경우는 1번인 거고, 이마와 턱의 중간 부분은 어둡게 해준다? 여길 왜 어둡게 해? 여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아니겠죠? 여기 어떻게 하면 여기 훅 꺼져 보이는데? No. 눈썹에 활 모양이 되지 않도록 약간 치켜 올리게 그린다. 활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치켜 올려 그린다. 일단 보류. 콧등은 뚜렷하고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도록 어둡게 표현한다? 콧등을 어둡게 표현하면 주저앉아 보일 텐데? 답은 3번. 답은 3번. 두부라는 명칭 중 코의 중심을 통해 두부 전체 수직으로 나누는 선. 코의 중심을 통해서 두부 전체를 수직으로 나누는 건 정준선입니다. 다음 중 스퀘어 파트에 대한 설명. 스퀘어 파트, 네모나게 나누는 거죠. 스퀘어 파트, 여기 앞에 이렇게 네모나게 그 섹션을 만드는 건데, 이마 양쪽 끝은 사이드 파트로 하고 두정부 가까이에서 얼굴이 두 발에 난 가장자리야 수평이 되도록 모나게 이거네. 두 발이 난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도록 모나게 가는 말을 타는 거. 1번이죠. 2번. 세모꼴. 이거 트라이앵글러 파트고요. 아닌 거. 사이드 파트. 이건 뭔 소리야? 파트선, 굴곡. 아니요. 답은 1번. 헤어 샴푸 목적과 가장거리가 먼 거. 샴푸의 목적. 두피에 영양을 공급한다? 샴푸가 왜 두피에 영양을 공급을 합니까? 헤어 트리트먼트를 쉽게 하는 기초. 맞을 수 있죠? 맞죠? 두 발의 건전한 발효 촉진. 맞죠? 청결한 두피 두발 유지. 맞아요. 두 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건 트리트먼트 또는 헤어팩의 종류일 겁니다. 네, 샴푸는 영양 공급을 하지 않아요. 세정이 목적이에요. 다른 거. 건강한 모발 pH 뭐예요? 4.5에서 5.5. 네, 건강한 피부 pH 뭐예요? 5.5에서 6.5. 뒤통수 낮게 머리 따들리고 비밀을 꽂은 머리 모양. 이거 뒤에 여기 이렇게 이제 놓고서, 우리 꼬창이 없나?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비녀 꼽는 거야. 사람 이렇게 있으면 머리에 이렇게 놓고서 비녀 이렇게 꼽는 건데, 이거 쪽진머리입니다. 쪽진머리. 모발 구조 성질 설명한 내용이다. 맞지 않은 것은. 이게 여러분 요 문제를 눈에 잘 익혀놔봐요. 이게 봐봐요. 시스틴 결합 내용이 이렇게 항상 거기 나오는데, 시스틴 결합은요 알칼리에 되게 약합니다. 강한 저항력이라고 써있죠.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시스틴 결합을 풀었다가 묶었다가 쉽게 하면서 산화시켰다가 환원제 썼다가 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합니다. 쉬워요. 알칼리에 되게 약합니다. 답은 3번.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 펌모약 이행 취소산 염류, 뭐 취소산 나트륨 뭐 이렇게 나오는데 3에서 5% 찾으시면 돼요. 다음, 고기압 상태. 기압이 높을 때 올 수 있는 인체 장애는 자만병이죠. 자만병 잠수부들이 걸리시는 병인데 뭐냐면, 기압이 올라가면 그 액체에 있는 산소 포화도도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 같은 게 고기압이 되잖아요. 그럼 혈액 속에 있는 산소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져요. 그래서 물속 깊이 들어가는 경우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혈관 안에 이제 공기방울이 맺히는 뭐 그런 병입니다. 자만병이에요. 접촉자 색출, 성병, 암을 누가 만진다고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암 땡. 당뇨병 누가 만진다고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땡. 뇌염 누가 만진다고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땡. 성병은 걸린 부분을 내가 이렇게 만졌어. 그 다음에 됐어. 그래도 옮겨져요. 뭐 헤르페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긴 하죠. 성병은 접촉자가 필요합니다. 접촉자 색출을 하셔야 돼요. 기생충, 산란과 동시에 감염력이 있으며 건조. 요거 요충인데 뭐냐면, 요충은 대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나 어떨 때
항문에서 이렇게 빼꼼 이러고 나가고서 알 까고 들어가요. 알 까고 들어가고 그 알이 어디 묻든 옷에 묻든 어딘가에 붙어서 다시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또 몸에 들어가서 또 번식을 하거든요. 이걸 반복을 하는 게 요충입니다. 그래서 뭐 한 명이 걸려 있으면 그 사람이 썼던 수건만 써도 옆에 사람한테 다 옮겨져 버려요. 그게 요충, 집단 감염이 높습니다. 요거 요충이에요. 24번 보건행정 정의 포함되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보건행정은요, 볼게요. 국민의 수명 연장 맞고요. 질병 예방 맞고요. 공적인 행정활동 맞는데 수질 및 대기 보전은 보건행정과 상관이 없어요. 수질은요, 수질안전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대기 보전은 뭐 환경부에서 하겠죠. 보건행정은 네, 다른 거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산소 요구량, 용준산소 값 어떤 관계인가? 이거 수업할 때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BOD, DO 이렇게 있죠. BOD가 떨어지면 DO는 항상 올라가요. 반대로 갑니다. 답은 3번. 장티푸스 결핵 파상풍 예방접종 어떤 면역인가? 이거 자 봐봐요. 인공 글씨 잘 안 써준다. 인공 자연 능동 수동 이렇게 있어요. 자, 자연적으로 내가 능동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게 감염병 감염을 통한 거예요. 근데 인공적인 걸 내가 내가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인공 능동 찾으면 되겠죠. 인공 능동 여기 있네. 인공 능동이에요. 그리고 수동. 자연적으로 내가 당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모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면역입니다. 모체. 인공 수동은요. 이건 항독소 제제를 통한 면역력 형성. 이건 답은 1번. 식품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은 이거요. 독소형 식중독 문제 나오는 거 2개밖에 없거든요. 포도상규근이랑요. 보툴리눔 독소예요.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독소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간 작업해가 아닌 것은 야간 작업해 주해가 바뀐 부자생활 맞겠지? 수면 부족, 불면증 맞겠지? 피로 능력의 강화? 피로 회복 능력의 강화? 왜? 아니겠죠? 식사 시간, 습관, 파괴로 소화불량 맞겠죠? 답은 3번. 일반적인 임용업소의 실내 쾌적 습도 40%예요. 요겁니다. 40에서 70까지. 40보다 더 떨어지면 건조하다고 느껴요. 35%만 돼도 건조한가? 그러거든요. 40에서 70. 환경 보전에 대한 공해 발생 원인. 내가 여기서 열심히 혼자 담배를 핀다고 해도 밖에 있는 공기가 안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상관없는 건 실내 흡연, 산업 방수, 폐수 방류 맞고요. 분진 발생 맞고요. 분진 먼지죠. 굴착 작업 이거 하면서 분진 발생하겠죠? 네. 답은 1번. 소독과 멸균에 관한 용어 해설 중 틀린 것은 살균,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은 여러가지 물리, 화학적 살균에 의해 급속히 죽이는 것을 말한다. 맞죠? 방부, 병원성 미생물의 발효과 그 작용을 제거하거나 정지시켜 방지 맞아요. 소독 파괴시켜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비교적 강한 살균 작용으로 그치? 세균의 포자까지 사멸한다? 포자 사멸 안 시켜요. 소독이든 살균이든 포자 사멸을 안 시킵니다. 포자까지 사멸시키는 건 멸균에 대한 내용이에요. 밑에 멸균 병원성 또는 비병원 생물을 포자를 가진 것을 전부 사멸. 그렇지. 또 나오네. 포자까지 다 사멸시키는 건 소독에 관한 멸균에 관한 내용인 거고 소독은 요건 아닌 거. 답은 3번. 이상적인 소독제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맞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빨리 효과를 내고 살균 소요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맞아요. 독성이 적으며 사용자에게도 자극성이 없어야 한다. 맞겠죠? 원액 또는 희석된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된 것이어야 한다. 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든 쓸 수 있어요. 소독약 10ml를 40ml에 혼합시키면 몇 %에 수용하게 되는가? 2개 섞으면 50ml죠? 50ml 중에 소독약 몇 ml 섞여야 하는 거야? 10ml. 50분의 10 몇 프로짜리죠?
계산 잘 안 되시면 곱하기 2분의 2 하면 무엇이에요? 100분의 안 써진다. 100분의 20이 되죠? 퍼센트니까 100분의 1을 뜻하는 겁니다. 답은 20%. 건혈멸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예요. 틀린 것은 건혈멸균법. 드라이오븐 맞아요. 유리제품, 주사기 등에 사용을 합니다. 젖은 손으로 주사할 때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 1시간 내에 실시한다? 이건 아닌 내용. 1시간 내? 소독할 때 가장 보편적인 거. 수용수 독성 있어서 잘 안 써요. 과산화수소 상처 소독할 때 쓰죠. 역성비누죠. 석탄수도 잘 안 써요. 독성 있어요. 답은 3번. 살균력이 좋고 자극성이 적어서 살균 소독에 많이. 살균 소독 좀 전에 얘기했지? 여기 얘기했죠? 과산화수소입니다. 음용수 소독. 음용수가 뭐야? 마시는 물. 표백분이에요. 또는 석회에 써요. 하수구 소독할 때 많이 쓰는 게 표백분이랑 석회입니다. 하수구도 음용수에 포함인가? 그래서 표백분, 석회 씁니다. 그래서 음용수 소독할 때 사용하는 건 표백분이나 석회. 염산 먹으면 죽어요. 네. 과산화수소 좀 전에 나왔지? 상처 소독할 때 쓰는 거고요. 요오드는 이것도 먹는데 안 써요. 먹으면 안 돼요. 다음 중 음료 소독 방법이 가장 적당한 방법. 음료수. 먹는 물? 일강 소독 아니죠? 자외선 아니에요. 염소 소독 씁니다. 염소가 뭐냐면 이게 우리 이제 SNS 같은데 이제 옛날에 그거 되게 많이 떴거든요. 뭐지? 잔류 염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뭐 샤워기에 뭐 꼽아서 잔류 염소 없애야 된다. 뭐 해서 많이 팔았는데 염소가 그 상수도물 그 소독할 때 쓰는 게 염소예요. 염소인데 얘네들이 우리 그 처류장에서 그 물에다가 염소를 싹 섞어서 탁 쏩니다. 왜 쏘냐면 가는 길에 하수관이 더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지 말라고 염소를 섞어 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가 보통 이제 이렇게 열려진 공간에 나오면 날아가요. 자연적으로. 24시간 아니면 금방 24시간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샤워기도 틀어놓고 물만 받아놔도 염소는 다 날아가요. 근데 그 순간에 남아 있거든요. 그 순간에 남아 있어요. 그런 거. 그게 염소예요. 그래서 수돗물 소독할 때 쓰는 거. 염소. 임용실 기구 소독에 가장 적합한 약품은 이거죠. 알코올을 항상 70% 씁니다. 근데 요즘 알코올 희석돼서 나오는 거 보면 83%로 희석돼서 나오긴 해요. 네, 70% 답 찾으실 땐 70%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아니고 손소독이나 뭐 수건 빨대나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여성비누는 5% 크레졸 비누액? 크레졸은 3% 써요. 그래서 이거 답 아닌 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면도기나 이런 거 쓸 때는 크레졸을 사용을 합니다. 크레졸이 훨씬 소독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크레졸을 쓰는데 3% 써요. 이거 아닌 거. 페노렉? 노. 페노렉? 페노렉 뭐냐면 석탄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석탄산 우리 몇 프로 쓰지? 석탄산 3%. 이거 아닌 거. 자, 설명 중 틀린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맞습니다.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유기물질이라 함은 손에 있는 균의 숫자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균의 숫자가 많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아니지. 유기물질이 적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겠지. 접촉 시간이 길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맞아요.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크다. 맞아요. 다음 중 탄수화물 기반? 지방입니다. 못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세 가지를 지칭하는 것은 열량 영양소 또는 3대 영양소 정도. 딴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무기질이나 우리 하나 또 뭐 있어요? 뭐 있지? 무기질이나 비타민. 이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무기질이나 비타민 지칭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무기질, 비타민 뭐예요? 조절영양소. 기초화장품 주된 사용 목적에 속하지 않은 것은 기초화장품은요 세안 맞고요, 정돈 맞고요, 피부보 맞아요. 채색은요 기초 아니죠? 색조로 들어가죠. 각화 정상화, 피부 재생,
여기까지만 봤으면 다 나와야 돼요. 각하 정상화 또는 점막 형성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뭐예요? A. A. C는 뭐 있어? C는 피부 미백 아니면 뭐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거 나왔으면 C였을 거고. E는요? E는 저거 E는 그 불임 나왔으면 E일 거고. K는요? 이거 혈액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비타민이다 하면 거의 다 K예요. 혈액 응고에 관련된 게 비타민 K거든요. 보시면 돼요. 건강한 모발 상태 일단 pH만 봅시다.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4.5에서 5.5.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단백질 볼게요. 머리카락 뭐죠? 머리카락 단백질이죠? 이게 아닐 거야. 얘일 거예요. 수분도 봐요. 이거겠지. 수분 몰랐어도 답은 4번 찾으셨으면 돼요. 다음 글리세린. 글리세린 보자마자 보습 찾으면 됩니다. 보습. 여기 있네. 수분 유지 작용이 보습이죠. 보습. 멜라닌 색소 함유하고 있는 부분은 머리카락에 대한 내용이네요. 볼게요. 이거 요약집에 사진 내가 그려놓긴 했는데 이렇게 있죠? 머리카락에 있으면 단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껍데기 있고요. 심 있는 데 있고요. 안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게 표피. 여기는 피질. 여기는 수질. 색소 함유가 있는 부분은 요 가운데. 뭐예요? 피질. 피디선. 나오는 순간 안드로겐.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땡. 인슐린은 혈당 낮추는 거죠. 땡. 멜라닌은 색소죠. 땡. 식물성 오일이 아닌 것은 아보카도 식물이에요. 피마자 이거 풀입니다. 풀이에요. 식물이에요. 올리브 식물이죠. 실리콘 식물 아니죠. 피부 기능 아닌 것은 보호작용 맞고요. 체온의 외부 발산을 막고 그치. 외부 온도 변화가 내부로 전해진다고? 왜? 외부 온도 변화가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피부의 기능이죠. 땀과 피질 노폐물 분비 배설 맞아요. 피부도 호흡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이거네. 로맨틱한 향으로 아름다운 꽃다발을 안고 있는 듯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향수의 타입 플로럴 부케입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임의영업 맞고요. 위생관리 용역 맞고요. 세탁업 맞아요. 학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점검을 받고 교육청에 들어가 있어요. 영업소 외의 장소.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임의용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질병으로 영업소 나올 수 없는 경우. 이거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감기 이런 건 안 되고 정말 이제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등 의식 직전이 있는 경우 가능하죠. 가셔도 돼요. 출장 가서 합니다. 웨딩 때는. 손님이 간곡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건 아니지. 부탁한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영업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맞아요. 갈 수 있어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하는 처벌 기준은 내가 이거를 외우지 말라고 했을 거야. 그죠?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보통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외우는 게 낫습니다. 이거 답은 2번이에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의용의 영업시간을 그리고 영업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 요건 좀 크지? 우리가 보통 면허를 받거나 요런 우리를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고서 관리하는 곳은 시공구예요. 근데 시간이랑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걔네보다 조금 높아요. 시도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를 실제로 관리하는 건 시군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시도지사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예요? 법령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하고 이제 벌금을 체결하고 뭐 이런 걸 정하는 애들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그 위에 단체, 전문기관이나 단체는요, 보통 뭐 하냐면요, 협회 이런 데 있죠? 그 위탁해서 그 위생교육 정도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중 임의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자는? 이거 못하네? 아니요. 취득할 수 없는 자는? 면허 취득 1년 경과한 자.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한 자 받을 수 있어요. 치료하면 되죠.
마약 중독자는 안 되겠지. 마약 중독자는 받을 수 없어요. 전과 기록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처분규 중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이게, 네, 이런 것 때문에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볼게요. 규정을 위반해서 임용 업무를 행한 자, 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과태료가 있어요. 위생관리 업무를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4번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고 기피한 자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위반이더라도 어떤 경우는 영업정지 10일을 받아버리고요. 어떤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런 케이스들 때문에 네,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답은 4번이에요. 경고를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되게 애매합니다. 요 케이스는. 일단 답은 4번. 벌금 어떻게 한다고요? 잘 찍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 중 임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1번. 전문대학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받을 수 있겠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문계 학교에서 1년 이상 임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인문계 학교에선 임용사 자격을 일단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2번이겠네. 3번 국가기술자격증법에 의해서 임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러분들 같은 케이스겠죠? 줍니다. 4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임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줍니다. 답은 2번. 이 미용기구 소독 기준. 기준 정하는 건 보건복지부예요. 얘네들이 정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다음. 이 미용업자 준수사항 중 틀린 것은 소독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게 보관할 것. 당연하지. 조명은 70루ክ스 이상. 당연하죠. 신고증과 함께 면허증 4번을 게시할 것. 4번? 4번 아니에요. 원본 게시합니다. 원본. 얘네들 이런 걸로 말장난 자주 쳐요. 일회용 면도라는 손님 1인에 한해서 사용할 것. 맞죠? 당연한 거죠. 우리 아까 처음에 문제 풀 때 요거 나왔었죠. 뭐 5명 쓸 때마다 한 번 소독하세요 라고 했던 게 답이었던 것 같은데 9번 문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60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위생교육. 위생교육 대상자는 임용사 영업자이다. 네.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자입니다. 2번 위생교육 대상자는 임용사이다. 아니요.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생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이다. 아니요. 3시간만 받아요. 현재는. 요즘 3시간 받습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자. 아니요. 위생교육은요. 임용사 영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대상이에요. 다 대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수업 이제 나가시면서 문제 풀 거고, 프린트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오다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하실 수 있게 하실 거고, 다른 분들도 계속 올릴 거니까 또 우리 만나는 걸로 할게요. 시험 잘 치르시고 합격하시면 네, 오셔서 댓글 하나 남겨두시면 제가 또 힘내서 또 좋은 영상들 계속 제작하니까 감사합니다. 시험 붙고 합격하시고 오는 걸로 할게요.